안녕하십니까, 최재영입니다. 에자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자일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본 과목에서 또 다른 여러 과목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핫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에자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자일의 선언문과 마인셋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자일의 가치관과 마인셋 구조 그리고 관련된 사례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 수업은 에자일 선언문을 통해서 가치관에 대한 내용과 마인셋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성공으로 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에자일의 가치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에자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왜 손가락 그리고 실험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것들이 왜 보일까라고 의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에자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배우거나 또는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을 복용하거나 또 영양제를 복용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다고 하니까 섭취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자일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는 해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해가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에자일 선언문입니다. 여러분들, 에자일 선언문은 보통 수업 시간에서 이런 것이 무엇이다 정도로 소개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자일 선언문이다라고 하는 것, 에자일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유타주, 이 유타주에 가시면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보시면 스노우버드라고 하는 스키장이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 켄트백을 비롯한 여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또는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바로 이 에자일 매니페스토를 2000년 초반에 함께 모여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한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 납기에 맞추어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새서 일을 해도 때로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지연됐을 경우에 받게 되는 비난이나 관련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조금만 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현업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은 더 심할 것이고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학생들 또한 이러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2000년 초반에 이러한 선언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대에부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개발 환경이나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분야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단순하게 잘한다라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요구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실패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패 위험이 증가되면서 일종의 우리가 받게 된 솔루션, 프로덕트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봤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밤샜고 그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이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사람처럼 살까?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4 value,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12 principle에 대한 내용들을 Agile Manifesto라고 하는 Agile 선언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살펴보아야 할까요? 자, 과거에 지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프로세스나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현장에서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애잘 선언문에서는 개인과 상호작용이 공정과 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공정과 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즉 투입되는 이러한 리소스를 우리가 개발자나 관련된 구성원들을 단순하게 비용, 즉 쓰고 버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서 작업에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조화된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워킹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품질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서가 중요치 않다? 아니죠. 문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동작하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문서에 집중하지 않고 문서는 기록을 남기는 커멘트 정도에 집중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로 집중해 왔었는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고객과의 협력, 콜라보레이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 도대체 고객이 돈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 만들어주면 잘 쓰도록 하면 되지 도대체 왜 고객과의 협력이 필요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연하고 수용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단지 계약서에 명기한 것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받아서 소프트웨어에 잘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90년대까지 물론 지금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계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계획을 잘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하는 수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 즉 우리가 결과물이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기대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통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화되는 수준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변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부 내용의 원칙들을 12개로 이제 구성해 본 거죠. 그래서 이 12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포인트만 좀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지 납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사용하는 고객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만족시키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만족스러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후반부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납기 안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밤을 새야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반부에는
뜻대로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서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죠. 그런데 애자일 선언문에서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또는 환영하라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정말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일해야 된다는. 그러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 프로젝트에 관여된 개발자들이 각자 매일매일마다 함께 일하다 보면 각자 또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율성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점에서 봤을 때 바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문서나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 지루하게 또는 고루하게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이 바로 잘 작동하는 거고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거죠. 이 잘 작동하고 바람직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속가능,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탁월성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면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속도를 높여서 원하는 결과를 잘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시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해가지고는 원하는 결과를 변화에 대응하면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은 빨리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이고 딜레마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simplicity, 즉 단순성이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이 환경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드린 자율적이고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조직적인, 즉 셀프 오가나이즈된 팀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2개의 선언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애자일은 그 용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어떤 특정한 개발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애자일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빠르다, 기민하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 없게 만드는, 아니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원하는 건 뭡니까?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애자일 방법론은 단순하게 특정한 방법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인드셋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애자일이 답이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애자일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애자일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거나 이걸로 무엇인가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얻는 분들은 애자일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좋다고 무조건 가져오면
나한테서 그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더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덕트를 구매한다고 칩시다. 그때 잘 모르면 제일 비싼 거사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정말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 맞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면 무조건 애자일이 답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만 애자일일 수 있느냐, 그리고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애자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애자일 도입의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해 또는 애자일 팀을 구성해 그러면 결과 얻을 수 있잖아 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투입하면 무조건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형태의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실패해 왔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정해진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정해진 답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애자일 팀을 구성하고 애자일 프로세스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애자일에 대한 실패하는 이유들을 애자일 리포트가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이 뭐 수치상의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 첫 번째, 영어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레지스턴스,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항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즉 애자일은 변화에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에 바로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작동을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자, 그렇게 하는 어떠한 약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합니까? 어떤 방법을 도입하면 됩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두루뭉실하지만 또 가장 규범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애자일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환경을 바꾸어야 된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 애자일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애자일에 대한 철학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애자일 매니페스토, 즉 선언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과 애자일을 실행하는 doing agile과 being agile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gile mindset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스펙트럼이라는 표현 또는 뭐 여러분이 이거 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철학, 즉 mindset,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즉 value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가치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원칙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4개의 가치관에서 12개의 원칙을 통해서 여러 개의 실행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떠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 구체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자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반이 등장을 하고 스크럼이 등장을 하고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XP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프랙티스의 한 가지 영역들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의 시작이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자일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기에는 특강 시간이 너무 적지만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머리가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분들과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부분들이 논리적인 부분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서로가 일종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낸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경영학이나 사회학 같은 곳에서는 실제 로직이라고 하는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것에 대한 어떤 성과보다 이런 소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의한 것이 실제로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논리 등이 많은 문헌에서 또는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셜 이모셔널한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에자일 매니페스토, 에자일 선언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목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 간반이나 스크럼이나 XP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 또는 행동 안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정보공학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문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켜서 실패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리,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감성적이거나 사회적인 부분들,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개인들 간의 또는 구성원들 또는 이해관계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잘 이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잘 일종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정보공학은 버리고 애자일 방법론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통적인 부분들과 현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믹스업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할 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정보공학은 A to G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문서적으로 어떻게 가이드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배우는 것에 집중했다. 근데 애자일 방법론을 봤더니 이런 규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아니, 이렇게 MMO에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방향성만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달라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being agile, 즉 애자일이 되기 위해서는 애자일스럽게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제 표현을 달아봤는데, 애자일의 가치와 원칙을 생각하고 그것이 조직 내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이냐, 즉 내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전통적 방법론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 변경을 전통적 방법론에서는 최소화시키자라는 논리였다면, 애자일 방법론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반영할 것이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적용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 가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being agile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밸런스 또는 하모니를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뭡니까? 애자일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애자일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doing agile, 즉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어떻게 애자일스럽게 행동할 것이냐 또는 애자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집중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애자일 방법론의 전문가와 이런 가치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애자일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애자일과 관련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어보시거나 또는 금융 플랫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금융 플랫폼 기업인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대표인 이승건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을 공부한, 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화된 노력들, 그런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들을 공부하신 분인 거죠. 이 토스가 2020년 기준에 1,6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를 약 5,500만 또는 6천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 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사용하는 숫자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간편송금 등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금융과 관련된 핀테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점점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들의 주요 구성들을 보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부터가, 우리가 사일로라고 하면 보통 전통적인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 사일로와 챕터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일로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일로스러운 구성과 챕터라고 불리우는 조직 구성을 통해서 이 조직의 어떻게 변화에 잘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만들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규칙을 강조하고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라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구조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살펴봤을 때 결국 이 조직에서의 원하는 것은 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온라인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놨는데 이것을 슬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전체 함께 모여서 일종의 미팅을 하게 되는데 뭐 물론 모든 직원이 항상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종의 광장에 모여서 서로 기탄 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면대면으로 어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타운홀 미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보 공유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쉐어링 할 거냐, 즉 다시 말하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걸 통한 우리가 합리적이고 기민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집중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슬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업무적인 부분이나 비업무적인 부분들의 상시, 즉 항상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채널을 확보해 놓고, 또 우리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바로 문답 시간, 즉 질문한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이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동기부여하게 되냐면 바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사 공유의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토스가 지향하는 기업의 가치와 함께 갑니다. 즉 고객 중심적이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맥락을 함께 해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직의 구성하는 요소들이 함께 잘 작동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프로세스나 또는 애자일의 철학을 도입하기 위해서 강조만 한다고 해서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만들고 측정하고 빠르게 배운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스 팀이 어떻게 일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일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뭐 알 수 있겠지만 함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부동산 시세를 조회하는 이제 서비스를 일종의 만들어야 되는 이제 프로젝트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이틀 만에 나오고 개발을 2, 3일 만에 끝내고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문서 작업을 통해서 하려면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진행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출시하고 또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자일인데, 이렇게 되려면 바로 무엇이 돼야 됩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 등을 서로 잘 공유하면서 이들을 이해를 높일수록 결국 원하는 결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애자일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애자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애자일은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그 자율성이 담보된 환경 안에서 정보 공유를 토대로 결국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에서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